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마지막에 RQ 객체 의존성 기입하는 과정까지 좀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기능을 하나 추가를 좀 해볼 거예요.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할 거냐면, 자,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우리한테는 게시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게시물이 많아졌다. 당연히 페이징 처리 해줘야겠죠.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도 여기서 페이징 처리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는 방식이 거의 똑같아요. 페이징 처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다 고만고만 하고요. 실제로 처리했을 때의 방식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애초에 1부터 10페이지까지 보여준 다음에 이 안에서 내가 몇 번 페이지에 있든지 간에 얘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11부터 20페이지가 나오는, 그리고 이제 맥시멈이 예를 들어 25다 그러면 21부터 25까지 나오고 끝나는 이런 형태. 이거 아니면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때 했던 그 방식,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했던 방식은 뭐죠? 내가 있는 페이지부터 왼쪽 5개, 오른쪽 5개. 근데 이게 1보다 낮아질 때 여기는 안 나오게. 그래서 내가 1페이지에 있으면 6페이지까지밖에 안 보이는, 그리고 6페이지에 있으면 11페이지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상태였죠.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방식들이 있고, 전반적인 접근법이나 처리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A 태그 가지고만 처리를 했다면, A 태그에다가 내가 지금 선택한 페이지일 경우에는 얘한테 컬러 레드, 그리고 뭐 폰트 사이즈 이런 거 주면서 내가 지금 선택한 페이지에 대한 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표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라이브러리들을 적용을 하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갖춰 나가고 있었잖아요. 데이지 UI에 다시 와보시면은 이게 페이지네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 쓸 거예요. 근데 색깔이 뭔가 마음에 안 드네요. 색깔이 왜 이렇게밖에 안 들어갔지? 이걸로 해야 되나? 이건 인풀 라디오인데, 예전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그냥 기본으로 있었는데, 그러면 뭐 그냥 이런 걸 가져다 쓴 다음에 근데 왜 진짜 이거밖에 없을까요? 이거 좀 뭔가 색깔이 너무 티가 안 나는데?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지금? 골라져 있는 거. 제 화면에서도 엄청 옅게 보이고 있어요. 확실히 버전이 올라가면서 바뀌어가지고 일단은 해보죠. 라디오? 그냥 라디오보다는 그냥 일반 버튼을 사용을 하고, 얘를 사용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채워볼게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직접 보시면 약간 티가 나긴 할 거예요. 지금 빔 프로젝트 상으로 봤을 때 티가 잘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은 선택되어 있는 요소한테는 액티브라고 하는 클래스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선택한 페이지 한테만 이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들어가야겠죠. 우리가 A 태그한테 컬러나 폰트 사이즈 줬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될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때는 스크립틀릿으로 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간편한 EL 가지고 서막 연산자를 쓰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상황을 좀 따져가면서 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얘를 만드세요. 얘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추가할 겁니다. 이런 거. 이거 화살표 2개니까 언제 쓰면 좋겠어요?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으로 갈 때 쓰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JSP 아티클 매니저 때도 2개짜리를 맨 처음이나 맨 끝으로 가는 걸로 썼고, 하나짜리를
이전과 다음 역할로 사용을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특수문자를 찾아서 사용하셔도 되고 뭐가 됐든 좋아요. 페이징 처리에 대한 부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지금 얘는 디세이블드 버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는 버튼에 대한 표시예요. 이건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쵸. 내가 1페이지에 있는데 이전으로 가는 거나 처음으로 돌아가는 버튼들은 누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것보다는 버튼은 그대로 유지가 되되 누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면 그것도 나름 괜찮은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디세이블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리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미 해봤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JSP 아티클 매니저 때 어떻게 했었나 코드를 한번 살짝 탐방해 보신 다음에 GitHub 가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한 20분가량 시간을 좀 드려봤는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잘 안 잡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구조가 살짝 바뀐 것도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씩 좀 건드려 볼 건데 일단 저는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기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했죠, 생각이? 맞아요. 자, 우리 그때 로그인 기능으로 예시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페이징 기능이니까 페이징 기능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페이징 기능을 어떻게 썼더라? 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나는 그런 페이징 기능을 어떻게 썼어요? 일단 내가 어떤 게시판을 들어갔다. 몇 페이지부터 나와요? 1페이지부터 나올 거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 버튼을 눌렀다. 내가 원하는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고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게시글들이 나온다. 이거죠. 사실상 페이징 기능은 정말 간단한 친구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 이게 전부거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코드로서 구현을 할 것인가는 이제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페이지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고 그 페이지에서 내가 만약에 2번 페이지다. 그럼 2번 페이지에 해당하는 게시글들이 나오려면 일단 기획을 해야 되죠. 한 페이지에 몇 개의 게시글을 보여줄 건데 이런 거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몇 개를 보여줄 건데 하면 그러면 총 페이징 버튼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 내가 한 페이지에 몇 개의 게시글을 보여줄 건지가 나오면 얘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10개씩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게시글이 327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총 페이지 버튼의 개수는 몇 개예요? 33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 총 게시글 개수 나누기 뭐 했어요? 한 페이지에 보여줄 개수 해놓고 이것까지만 하면 그냥 목만 나올 거니까 그럼 자바에서 그냥 나누기를 했을 때 목만 나올 거니까 소수점이 버려지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둘 중에 하나 나눠지는 수든 나누는 수든 둘 중에 하나를 더블의 형태로 DOUB 왜 이렇게 더블이 갑자기 이상한 거 같지? 맞죠? 설리? 더블의 형태로 하나 형변환 해주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우리 뭐 했었어요? 올림 처리. 그래야 소수점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한쪽을 더블로 형변환을 한다라는 건, 이렇게 한다라는 건 이 나누기에 대한 연산의 결과가 소수점까지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럼 예를 들어 뭐 3.2다. 그러면 3페이지가 필요한 거고 30개의 글이 있는 거고 2개의 나머지가 생겨버린 거죠. 그럼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이 존재해? 그럼 무조건 올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림 처리 해주고 나서 우리가 한 번 더 했던 거, 올림 처리까지 완료가 되면 인트로 형변환을 한 번 더 했었죠. 이걸 JSP 아티클 매니저 때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보여줘야 되는, 화면에 그려야 되는 총 페이징 버튼의 개수를 구해내는 거고요. 그러면 페이징 버튼을 만들어내고 개수를 구하고 이런 건 했어요. 그럼 실제로 1페이지에는 몇 번 글부터? 가장 최신 글부터 10개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글을 지금 현재 get articles를 통해서 우리가 list.jsp를 그릴 때 이 articles에 담겨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반복문을 돌려서 게시글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애초에 얘가 10개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화면에 10개씩만 그려줄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방식, db의 limit, 여기서 인자를 2개 주는 방식. 이렇게 날라갔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리밋에서 인자 2개 줄 때, 이러면 0번 인덱스부터 10개. 그러면 1페이지, 내가 10개씩 보여줄 거니까 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db도 테이블을 조회하면 첫 번째 데이터가 0번 인덱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2페이지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0 대신에 뭐 들어가야 돼요? 10부터 10번 인덱스부터. 왜냐면 0부터 10개면 0부터 9까지가 나올 거니까 10번 인덱스부터 또 10개. 그러면 3페이지는 20부터 10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이 한 페이지에 몇 개를 보여줄 건데 얘는 여기서 정한 거고,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은 리밋의 시작 지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연산도 처리를 해봤었죠. 아주 간단하게 페이지 -1 가로로 묶어서 먼저 연산한 다음에 곱하기 10을 했었어요. 내가 1페이지야. 그럼 1-1이니까 0이고 0 곱하기 10은 0이고 그래서 여기 0이 나온 거고, 내가 2페이지야. 그럼 2-1이니까 1이고 곱하기 10 하면 10이니까 10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연산까지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이러한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약간의 간단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에 가서 어쨌든 간 페이징 처리가 되어야 되는 그 JSP는 리스트죠. 그럼 우리가 리스트를 그릴 때 무슨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현재 몇 페이지인데? 라는 정보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 여기서 1번부터 예를 들어 한 6번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내가 지금 3번을 눌렀어요. 3번에 해당하는 게시글들이 나오고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지금 내가 몇 페이지인지에 대한 정보를 누가 알아야 돼요?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db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페이지라는 값을 가지고 넘어가서 연산들을 해서 애초에 리밋의 첫 번째 인자값 부분을 원하는 대로 때려줄 거니까. 그리고 얘도 알아야 돼요. JSP도. 왜냐면 그래야 얘를 지금 누른 게 3페이지야 라는 걸 얘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컨트롤러 자체에다가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int 페이지. 현재 페이지에 대한 정보. 자,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하나 하고 갈게요. 우리 어제 보드 아이디가 제대로 된 값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해놨었죠. 이렇게만 해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안 드렸던 거라면은 지금 들어보세요. 여기에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또 있어요. 이거는 메서드 안에 파라미터 부분, 소괄호 안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파라미터 앞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드 아이디라는 변수한테 이런 걸 달아줬다라는 거죠. 얘를 달고 소괄호를 열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세요.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조금 달라요. 그냥 요청해서 가져온 파라미터란 뜻이에요. 그냥 요청에 있는 파라미터다. 그게 그 뜻입니다. 요청에 있는 파라미터인데, 자, 이 친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없었어도 사실 요청에서 넘어온 파라미터들은 알아서 잘 빨려 들어왔죠. 보통 인풋에 있는 name 혹은 쿼리 스트링에 있는 key, 우리가 그렇게 매칭을 시켜서 가져왔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이 친구를 달아준 이유는 기본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안에 디폴트 밸류라고 하는 옵션이 또 있습니다. 이 옵션에다가 1이라고 하는 값을 만약에 줬다. 그러면 우리가 파라미터로 보드 아이디를 넘기지 않았을 때, 그때에도 얘는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애초에 쿼리 스트링으로 파라미터가 세팅되게끔 해놨죠. 이거 head.jsp 버튼 href 안에다가 직접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줬다면, 어제는 에러였어요. 지금도 에러가 나고 있고, 왜 에러가 나냐면, 왜 인식을 못했지? 아, 얘는 잠깐 빼고 보드 아이디만 갖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얘를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갔어요? 흥지사항으로 갔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보드 아이디가 있어요? 이거 없어요. 쿼리 스트링이 없어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는 요청을 실제로 이만큼만 보냈죠. 그럼 이 요청이 여기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얘가 값이 1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세팅이 되어 들어온 거라면 애초에 쿼리 스트링에 남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요청이 요거까지만 판단해서 요청이 들어온 상태로 그 뒤에 얘가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럼 보드 아이디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1이 넘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을 처리했을 때 내가 지금 1이라는 값을 넘긴 거랑 동일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담아서 리스트한테 줬어요. 얘는 이게 전부예요, 요청이. 실제로는 보드 아이디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 쿼리 스트링에 남지 않는 거죠. 왜냐면 컨트롤러 이미 요청 빨려 들어오고 난 뒤에 세팅이 된 거니까. 자, 얘를 2로 바꿔볼게요. 보드 아이디 디폴트 밸류 2로 바꿨어요. 이거 새로 고침하면 뭐 나올까요? 네, 자유 게시판 나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세팅할 수 있어요. 자, 얘는 그냥 1로 오도록 하고, 지금 이 개념을 그대로 활용해서 페이지라고 하는 친구한테도 저걸 하나 달아줄 겁니다. 왜냐면 사용자가 페이지를 안 골랐대요. 그냥 그 파라미터로 넘기지 않았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린 몇 페이지를 보여줘야 돼요? 1페이지. 아까 제가 정리해놨던 거. 내가 처음 게시판을 딱 들어가면 원하는 페이지가 뭔지 알려주지 않았을 거니까. 그럼 그냥 무조건 기본값 1페이지. 누군가 만약에 페이지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버튼을 눌렀다면 그 해당하는 페이지 번호,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얘는 정말 디폴트 밸류이기 때문에 기본값을 세팅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값이 세팅이 되어 들어온다면 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얘는 아무것도 세팅되어서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값으로 만들어준다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하는 이런 어노테이션을 달기 전까지는 이런 걸 써줄 만한 곳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를 정해주기 위해서 이런 어노테이션을 지금 추가로 달아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 써도 파라미터가 잘 들어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사용하던 방식에서는요, 실제로 이 컨트롤러 메서드 안에서 파라미터로 받아와야 되는 변수들은 앞에 어노테이션 파람이라고 하는 게 다 붙었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이런 애가 붙어야만 요청에 있는 요청에서 넘겨준 저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워낙 여기서 지금 필요한 변수들은 웬만하면 다 파라미터로 받아와야 되는 것들이 맞으니까 그런 걸 생략해도 되게끔 발전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옛날 사례는 제가 일할 당시에도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일하기 전에 만들어졌던 코드를 저는 많이 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걸 보면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붙여서 쓰는 게 문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걸 적어줘야 되는 상황은 이런 디폴트 밸류 같은 걸 정해주고 싶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쓰던 대로 그냥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정리를 좀 하고 얘가 이렇게 했으면 정리가 안 이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얘도 하나 내릴까? 아니다, 그냥 보자. 이렇게 파라미터 페이지라고 하는 파라미터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디폴트 밸류를 세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주겠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 거긴 한데 하는 김에 지금 페이지 파라미터로 받아온 이 페이지가 갖고 있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저는 지금 이걸 막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페이지 -2 이런 거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넘겼다. 그럼 제대로 된 페이지를 보여줄 수 없을 거잖아요. 이런 건 없을 거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의 경우를 따져서 만약에 이 경우라면 이런 메시지 하나 보여주고 돌려보내겠다. 자, 지금 제가 이거를 보내면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런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아.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이걸 먼저 하나 만들어 준 거고. 자, 이제는 바로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저는 get articles 하기 전에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items in a page. 사용했던 변수 이름은 저번과 동일할 거예요. 조금 다르거나 기억나는 대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int pages cnt 라고 합시다. 자, items in a page라는 변수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10개로 고정시켜 놓고 10개로만 쓸 거예요. 그럼 사실 변수로 만들지 않고 그냥 숫자를 사용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변수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이 뭘까요? 그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쇼핑몰 같은 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기 요런데 막 리스트로 보기 뭐 이렇게 이미지로 보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10개씩 보기, 20개씩 보기, 50개씩 보기 이런 거 있죠. 내가 10개씩 보기로 기본으로 해놨는데 난 50개씩 보고 싶어요. 이거 누르면 50개씩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변수 처리해 놓으면 이런 거 파라미터로 받아서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걸 위해서 보통 변수 처리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기능을 쓰진 않을 거지만 변수로 그냥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pages cnt라고 하는 이 친구 얘는 무슨 역할을 하면 될까요? 이거 총 페이지 개수 구하려고 제가 연산 이렇게 써놨죠. 이거 그대로 할 겁니다. 자, 총 게시물 개수는 어떻게 알아요? 총 게시물 개수 어떻게 알죠? 이미 구해놨죠? 이거 articles cnt 우리 어제 여기다가 게시물 개수 보여주는 거 했잖아요. 지금 자유 게시판에 총 게시물 개수 3개 맞잖아요. 이거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articles cnt 얘 나누기 뭘로 나눠야 돼요? items in a page. 근데 이렇게만 나누면 연산의 결과가 뭘로 나온다? 이거
정수 나누기 정수죠. 그러면 나머지가 있어도 목밖에 안 나온다. 자바의 그냥 나누기는 원래 그렇게 동작을 하게끔 설계가 되었으니까. 근데 그걸 소수점까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눠지는 수 혹은 나누는 수한테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실수형으로 형변환을 걸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1 나누기 1을 해도 1 나누기 1과 1.0 나누기 1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 나누기 1은 소수점을 포함한 결과가 나올 거고 1 나누기 1은 정수만 나올 거니까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를 했는데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 결과를 한 번 더 뭐 해야 된다고요? 올림 처리. 소수점이 나왔으니까 그 소수점이 존재할 때 얘를 올려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지금 딱 이 경우잖아요. 327을 10으로 나누면 32점 어쩌고가 나올 텐데 그 어쩌고를 올림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7개라는 글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무조건 소수점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냥 올려라. 게시물이 하나가 삐져나왔어도 페이지가 하나 필요한 거니까 그 처리를 위해서 mathc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줍니다. 얘가 올림 처리를 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했는데 뭐라고 하죠? 왜냐? 타입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지금 int 타입의 변수한테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결과는 결국 실수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int로 형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예전에도 써봤던 방식이기 때문에 총 개수 구하는 방식.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보랑 이 정보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얘는 누가 필요해요?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 게시글 총 몇 개씩 보여줄 건데 이거는 db에서 필요해요. 좀 전에 제가 리밋에서 보여드렸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애잖아요. db에서 필요하네. 그럼 얘는 db로 넘깁니다. 얘는요. 누가 필요해요? 페이지 총 개수. 얘는 JSP가 알면 되죠. 왜냐면 페이징 버튼을 그릴 건 JSP니까. 그럼 여기다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모델에 여기엔 또 뭐 필요해요? db한테 가져갈 정보. 우리가 이거 2개 만들었는데 얘가 가져가야 되는 정보. 추가로 또 뭐가 필요하죠? db로 가야 되니까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연산할 수 있는 값을 넘긴다거나 혹은 연산된 결과를 넘긴다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db가 동적 SQL로 마이바티스로 넘어갈 거니까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연산을 해서 넘겨도 되겠지만 저는 그냥 여기서는 페이지를 넘길 거고요. 왜냐면 이 연산은 어차피 페이지 갖고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파라미터를 추가해 주면서 서비스에서 가공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가공은 int limit start 이런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페이지 -1 곱하기 items inner page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식이에요. 0,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값을 10씩 증가시키기 위한. 그럼 실제로 db가 필요한 건 이 limit start와 items inner page. 왜냐면 db가 필요한 건 이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한 걸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도 파라미터 추가해주고요. 그럼 이 추가된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죠? 어디서 사용해야 돼요? get articles 안에서 사용해줘야 되겠죠. 얘가 리스트 가져오는 애니까. 근데 얘한테 사용할 때 지금 제가 이미 답은 다 드렸어요. 리밋 이렇게 써야 된다. 자, 어디에 추가해야 돼요? 리밋
자, 쿼리에서 리밋은 오더바이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리밋. 우리가 리밋을 뭐 자주 써보지는 않았지만 써볼 때마다 항상 리밋은 마지막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리밋은 오더바이보다 밑에 있다. 그러면 리밋에 인자 2개 들어가는 건데 그 해당하는 인자들이 다 변수로 넘어오는 거니까 구멍 뚫어놓고 여기에 리밋 스타트, 여기에는 items in a page. 그리고 이런 거 쓸 때 단어를 내가 오타를 좀 잘 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최대한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을 하세요. 안 그러면은 이 자잘한 오타들 때문에 코드를 한참이나 들여다봐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얘는 이것만 추가해줘도 끝. 그럼 지금 당장 어디까지 된 거냐면요, 버튼만 안 만들었지 페이징 처리는 됐어요. 자, 우리 사이트에서 여기다가 페이지, 근데 사실 지금 게시물이 없어서 의미가 없겠구나. 그러면 게시물을 좀 늘려봅시다. 자, 우리 게시물 어거지로 많이 늘리는 그 겹겹이 곱으로 쌓여져 나가는 그 방식 해봤죠? insert into article. 근데 이렇게 줄 정리를 좀 할게요. 이지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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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멤버 아이디, 그다음에 보드 아이디, 그다음에 타이틀, 바디, 이러한 컬럼들의 데이터를 넣을 건데, 자, 지금 넣을 데이터는 이렇게 조회를 해서 넣을 거야. now 멤버 아이디, 지금 현재 우리 멤버 2명이죠? 보드도 2개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 이거 써봤죠? 랜드. 이거 랜드 뭐 하는 거였어요? 그쵸?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랜덤한 난수 발생. 자, 0과 1 사이에요. 0 나오나요? 안 나오고 1 나와요? 안 나와요. 0과 1을 제외하고 진짜 그 안에 있는 0초가 1 미만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랜드에다가 이거 하면 얘는 몇부터 몇까지 나올 수 있어요? 정수 부분이? 얘가 1이 안 돼요. 아무리 커봤자 0.9999라 1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2를 곱했대요. 그럼 얘는 2가 될 수 있어요? 못 되죠. 그럼 정수 부분만 떼놓고 본다면 0,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0과 1 사이에 난수 발생한 이 상황 속에서 여기다 2를 곱했다. 그러면 그 소수점 뒷부분을 떼놓고 생각을 했을 때 0에서 1까지밖에 못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연산 결과가 지금 보시면, 자, 0. 뭐, 1. 뭐, 0. 뭐, 1. 뭐, 절대로 2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애초에 1이 안 나오는 애인데 1이 된다면 2를 곱했을 때 2가 나오겠지만 1이 안 나오는 애잖아요. 그러면 2를 곱했을 때 2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1보다 작은 애니까. 간단한 원리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floor라고 하는 함수로 감싼다면 이 floor는 소수점 버림입니다. 그냥 없애버려요. 소수점이 있어? 그냥 니네 사라져. 얘가 1이든 0이든 9든 필요 없어요. 그냥 버려요. 이러면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값은 뭐랑 뭐 나온 거예요? 0 아니면 1. 이걸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해도 0 아니면 1밖에 못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저는 지금 1과 2 두 개의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랜덤으로 구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 건데 0과 1밖에 못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1부터 2래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부터 2까지밖에 못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 멤버 아이디의 값을 지정을 한다면
1번 회원과 2번 회원이 랜덤으로 값이 들어가겠죠. 그런 거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멤버가 2명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 만약에 멤버가 3명이었다. 3명 다 골고루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럼 얘만 3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날 수 있는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간단한 원리를 활용해서 그냥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보드 아이디도 지금 1부터 2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타이틀과 바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해봤던 홈캣 활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말게요. 제목, 랜드, 이렇게. 이거는 우리 많이 해봤던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한 다음에 얘를 내용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적절히 그냥 랜덤으로 데이터들이 막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디로부터 가져올 건데? 아티클로부터. 그러면 아티클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만큼 얘네들이 그만큼씩 곱하기 2가 계속 될 거니까, 지금 현재 아티클한테는 5개의 게시글이 들어있으니 한 번 실행하면 몇 개 된다? 총 10개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20개, 40개, 80개, 160개, 320개, 640개, 이런 식으로 총 640개. 맞죠? 여기 총 개수 나오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화면에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좀 늘려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가 봤을 때 많아졌죠? 많아졌어요. 자, 근데 왜 10개밖에 안 나와요? 우리 기능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기능을 만들긴 했는데 저 페이지라는 그거 안 줬거든요. 파라미터 없어요. 근데 왜 10개 이렇게 딱 나와요? 디폴트 밸류 1이니까 1페이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 값을 따로 지정한 파라미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1로 세팅이 됐어요. 그럼 이거 안 하겠죠. 그리고 그 페이지를 가지고서 뭐 이것도 하고 여기 넘어갔을 거고, 그럼 DB가 결국에는 연산된 결과를 통해 0부터 10개 가져왔을 거니까. 그래서 10개씩 나오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자유에 311개, 공지사항에 329개. 대충 적당히 나눠서 들어갔죠? 데이터의 개수가. 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기능적인 부분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화면에 버튼 그리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2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